당진 예비교회, 우리 교회의 꿈을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물론 중간에 이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성장에 기여해야 돼요. 그게 그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물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든 영업을 하든 판매를 하든 제조를 하든 이렇게 각 부서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왜 월급 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회사가 버는 돈이, 매출이 있어요. 그쵸? 그 매출에는 이제 원가가 들어갈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쵸? 인건비 들어가고 돈이 남아야 그때가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회사는 그 사람들에게 왜 그 월급을 줘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얼마치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최소한 110만 원어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0만 원어치 일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어치 일하면 그 회사는 망하죠. 망하죠. 회사는 더 남아야 다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다시 연구비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않죠. 주로 안 받죠. 그렇죠? 그럼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성장은 뭔지 아시죠? 양적 성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질적 성장은 뭡니까? 사람 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헌신적이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땡땡땡이다. 뭐예요? 땡땡. 예, 사역자이다.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면 집사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질적인 성장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그 교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각 개인의 책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보다 교회 성장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의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반드시 교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예 꿈을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할도 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의
교회 성장을, 그러니까 예비교회 꿈 중에 가운데 토막이 뭐냐면은 예비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기 학생들은 뭐예요, 그러면? 미래에 교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어른들의 할 일이죠. 그래서 교육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비교회가 2대, 3대, 4대 걸쳐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토막, 당진 예비교회의 꿈 중에 가운데는 뭐냐면은 당진 예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진 예비교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성장에 기여가 있고, 여기 지역사회 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첫 번째 꿈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 뭐예요?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목표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일단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좀 쉽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들 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말한 퍼스널 브랜딩 시스템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퍼스널 브랜딩 시스템. 여기서 퍼스널이라는 말은 보통 퍼스널 브랜딩 그러면은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뭐 자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메이커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말인데 그거를 제가 퍼스널 브랜딩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장의 양적 성장을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질적 성장을 병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최대한 좋은 샘플을 제시하려면은 건강한 교회가 돼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교회가 주로 이렇게 롤모델이 되느냐? 일단 교회가 큰 교회가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양적 성장 자체가 안 되면 이슈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성장 중에 양적인 성장은 제한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절대로 그 이상을 넘지 않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질적 성장을 무조건 가져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그리고 필요한 건 가져가라. 그래서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하기도 하고 깊이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방법은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하여 다른 교회가 하려고 할 때 가서
도와줘야 돼요. 컨설팅이 뭐예요? 일단은 컨설팅의 기본 뜻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컨설팅은 조금만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는 코칭 방식의 컨설팅을 택해요. 티칭 방식이 아니고. 보통은 티칭 방식의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접목시켜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실제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교회학교로 위탁을 하면은 제가 직접 그 교회학교에 가가지고 그 교회학교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티칭 방식이 아닌 코칭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자들 대부분은 코칭 방식의 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가 돼야 가능합니다. 티칭과 코칭의 차이가 있죠. 코칭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 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가져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직접 가서요. 그 교회에 맞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그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교육사역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 유아교육사역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지역 다르고 개인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 폼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도시인지 아니면 시골인지 아니면 뭐 섬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지역 다를 수 있고요.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이나 교육 수준 다를 수 있고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도와주러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환경이라든가 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물론 크게 뭐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조절을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1차적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환경이나 인프라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같이 물론 이 과정들은 다 그쪽에 있는 교회의 담당자들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설명할 때가 있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강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직접 만들고 참여해서 함께 하면서 배우게 돼 있고 그걸 또 진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교회가 단독으로 그거를 진행해 나가면서 언제까지 하냐? 우리가 도왔던 그 교회가 우리처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사역자는 거기를 담당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돕는 사역은 대부분 사역별로 틀려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역이 몇 가지가 있냐? 여기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 교육 사역하고 경영 컨설팅 사역,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역,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을까? 사람들. 어떤 식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죠. 교육사역은 알다시피 학생이나 학부모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1세부터 19세까지를 전부 다 가르치게 돼 있죠. 물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이 경영 컨설팅 사역은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특히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경영학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경영에 이렇게 접목을 했다. 저는 100% 성공한다고 봐요. 물론 경영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은 성경적인 것들을 이 경영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플랫폼 사역은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시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은 농산물 특히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마진이 많지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싸면 상관없죠. 하지만 비싸면 비싼 값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소규모 농업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플랫폼 사역하게 될 거고요. 아마 저희가 있는 이 당진 지역은 소비자층보다는 생산자층을 도울 일이 많을 거예요. 커뮤니티 사역은 뭐냐면은 일종의 사실 요즘에 그런 말 있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하는데 어린이집에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어가지고 보내면 상관없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보내죠. 예, 그거 왜 그래요? 그런 것도 보육료를 대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양육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 뭐냐면 하루 종일 아이와 있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커뮤니티는 부모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냥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그다음에 상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비슷한 연령대의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만나서 함께 이런 커뮤니티를 좀 이렇게 활성화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를 말할 때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 성장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이건 지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사역별로 달라요.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어서 어떻게 그 사회에 기여할 건지를 말하면 되는 거죠. 영역별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일단은 이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진 예비교회가 하고 물론 이제 그 당진 예비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역자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진 예비교회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사회의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미지 상승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죠? 이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일단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 사회 기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만 좋아지면서 끝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게의 이미지가 올라가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매출이죠. 그 집 맛있어, 친절해, 정직해. 알고 보니까 또 그 가게가 또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해.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가야 될 이유가 그 교회 참 이미지 좋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자녀 교육에 대하여 우리 아이가 1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아주 일관성 있는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물론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대안교육.
그리고 학교에 가기 전에 취학 전 교육, 유아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교육사역 중에서 유아교육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보통 8살에 학교를 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7살에 시작하는 그 대안교육이 있거든요. 그 대안교육 안에는 학교 공부가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6살까지는 교과 공부라기보다는 기초를 닦는 때거든요. 그 기초를 닦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 갈 준비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가장 그 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를 배제합니다. 부모를 빼고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게 몇 살부터 합니까? 오늘 몇 살부터 해요? 어린이집. 3살? 3살 밑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부터 가죠. 엄마랑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엄마랑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아교육 어릴 때는 엄마한테 떨어뜨려가지고 막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게 막 키우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려고 뭐 학생 인권이니 뭐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나름 자기들이 막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거는 늦은 거죠. 그 정서적 안정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게 언제냐면 5살 때까지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충분히 잘 케어할 수 있고 부모를 잘 도와서 저희가 하는 그 교육사역의 유아교육사역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유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아의 부모를 부른 다음에 유아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아이들이 6년 동안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지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죠. 훨씬 빠르게. 그래서 이미지가 상승하는 결과로 올 수 있는 양적인 성장이라든가 또 하나 질적인 성장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은 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그 이미지 마케팅도 하면서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하면서 이 자체가 질적인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질적인 성장했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성경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명감이 있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사역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적인 성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가 교회 교인일 거예요.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 뭐 이렇게 배우는 기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역팀에 배치가 돼가지고 실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과정이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인원이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 나오면 다 해야 돼. 아니 어느 교회 가든지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이렇게 레벨들이 있어요. 아무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도 그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막 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거는 원칙을 정해서 그래요. 우리는 가끔 나올 바에는 그냥 오지 마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한두 사람이 또 빠지다 보면 또 남도 빠지고 싶지 안 그래요? 모두가 다 빠지지 않는 걸 원칙을 한다 하니까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 네 가지 영역, 하나, 둘, 셋, 네 가지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걸 통해서 교회 성장은 당연히 오는 거고,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따지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나만 알고 끝나는 정도면은 좀 덜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명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다른 교회 가서 하셔야 돼요. 언제? 알 수 없죠. 내일부터 해야 될지, 모레부터 해야 될지. 예, 그게 이제 우리 사역이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준현 엄마가 질문했던 퍼스널 브랜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돕교회에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한 교회가 만약에 하고자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사역자가 가가지고 그쪽 교회를 돕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사실 여기까지만 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실력이라는 말로 쓰죠. 요게 없으면은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의 큰 의미는 BAM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란 말이고요, 미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될 만큼 이 비즈니스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교육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죠. 1살부터 6살 때까지 아이들이 기초 성품, 그것이 기초 학습 능력이 생겨서 7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하는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학을 가고 필요에 따라 대학원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뭐 2세대의 문제고 1세대, 지금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완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당진 예비교회가 1세대가 어쨌든 간에 기본 틀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만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실제로 만약에 완벽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사역을 하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2세대가 아마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때가 되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나도 똑같아요.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대신에 이 중에서 나는 어디 영역에 꿈을 가지고 있다.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이 영역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사역을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내 영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전반에 대한 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왜? 서로가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아는 게 더 중요하죠. 특히 이제 이 당진 예비교회라고 하지만 요게 사실은 공동체가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인데 당진 예비교회가 있고 각 사역팀들이 있어요. 그쵸? 이거는 교회학교죠?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교회학교예요. 보통 우리가 30 비전스쿨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여기에 쓰는 건데, 이것도 다 이웃사랑 사역팀에 들어있고, 교회에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예배가 있고, 교회가 하는 일하고 사역팀들이 하는 일하고 좀 달라요. 이 전체를 관할하는 CEO도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 CEO 쪽에서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아마 있을 건데, 전체를 운영하는 데서는 전부 다 알아야 되고요.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같은 경우도 다 알아야 되고요. 각 사역팀의 팀장들은 대부분 각 사역들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